아주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뭐가 그렇게 파이어! 아, 뭐지? 뭐가 이렇게 불타올라요? 불꽃놀이를 보고 왔거든요. 진짜? 내가 말이죠. 지구의 불꽃놀이가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꼭 보고 싶었는데 어땠나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놀이였어요. 밤하늘에 화려한 불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불꽃이 터지고 조금 있다가 불꽃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노말이 맞아요. 진짜 소리가 더 늦게 들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주 훌륭한 관찰력을 갖고 있군요. 그건 말이죠. 빛과 소리의 속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참에 빛과 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역시 탐구 의지가 마구 파이어! 불타오르는 우리 대원들입니다. 그 의지 아주 그냥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탐구 이번엔 빛과 소리에 대해서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 네, 캡틴 리의 지시대로 빛과 소리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어. 저 하늘 좀 봐. 너무 예쁘다. 차, 겨우 하늘을 보고 감탄하는 거야. 보통 하늘이 아니야. 너무 신비롭잖아.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안 그랬거든. 누가 빛을 보내고 있잖아. 얘들아, 미안해.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꽃단장 하느라 거울 본 거야. 근데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거울로 빛이 되돌아오는 것도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 같아. 빛의 성질 때문이잖아. 빛의 성질? 그게 뭔데? 그게 말이야. 빛의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우리 이러지 말고 캡틴 리한테 물어보자. 그래. 캡틴 리! 도와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 리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하, 빛의 성질, 아주 유명한 빛의 성질 3가지가 있죠. 자, 잘 듣고 머릿속에 콕콕 넣기로 해요. 자, 빛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짠! 먼저 빛은 직진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이 뭐죠? 앞으로 곧게 팍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이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빛의 직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면 빛이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해서 물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의 직진 때문에 물체의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 제 그림자가 생기는 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빛의 2번째 성질은 빛은 반사한다라는 것이죠. 반사가 뭐냐면 어떤 면에 부딪혔을 때 튕긴다 이 말입니다. 자, 튕김 현상, 이것이 바로 반사라는 것인데요. 빛은 물체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 부딪히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이렇게 거친 면에 부딪히게 되면 빛이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빛을 뿜어내지 않지만 빛이 우리 몸에 왔다가 반사되어 나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반사를 이용한 도구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거울입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빛이 거울, 매끈한 이 거울을 향해서 갔다가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질. 바로 빛의 굴절이 되겠습니다. 아까 반사는 튕겨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이 굴절은 굽힌다, 굽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이요 어떤 면에 다다랐을 때, 어떤 그 경계면에 다다랐을 때 다른 물체에 들어가면서 약간 이 굽어 들어갈 수 있어요. 꺾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빛이 이렇게 왔다가 수면을 만나면서 여기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빨대를 넣겠습니다. 짠. 어때요? 진짜 신기하죠? 자, 빨대가 이렇게 꺾여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빛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수면 경계면에서 한번 꺾이고요. 그리고 여기 빛이 다시 나옵니다. 나오다가 수면에서 다시 한번 꺾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빨대가 꺾였네. 빨대가 부러져 보이네.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것은 달리 말해서 무엇으로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동차가 비스듬히 나아갑니다. 이때에 매끄러운 바닥에서 거친 바닥으로 꺾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 자동차에 바퀴가 있죠? 자, 2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양옆에. 자, 이렇게 비스듬히 가면서 여기 이 바퀴에 먼저 거친 바닥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죠. 이 바퀴의 속도, 여기 바퀴의 속도. 이러면서 굴절이 되는 것이죠. 빛도 이렇게 경계면에서 이쪽에 들어가는 빛, 이쪽에 들어가는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굴절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캡틴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빛은 얼마나 빨라요? 빛은요, 이만큼 빠릅니다. 자, 1초에 30만 킬로미터나 간다 이런 것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하고도 반, 2분의 1만큼 더 돌 정도로 아주 빠르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이러지 않고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아이, 시끄러워. 3단 고음 연습하는 중인데 왜 그래? 근데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 걸까? 그건 말이야. 공기의 떨림을 느끼기 때문이야. 공기의 떨림? 그래. 공기의 떨림이 파도 치듯이 우리 귀에 전달되어 소리로 들리는 거지. 말할 때 목에 손을 대면 그래서 떨림이 느껴지는구나. 스피커에도 손을 가까이 하면 떨림이 느껴져. 소리는 전달 물질이 필요해. 지구에서는 보통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지. 우주처럼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순호야, 내 목소리 잘 들려? 깜짝이야. 작게 말해도 다 들려. 종이컵을 실로 연결하고 말하면 소리가 실을 타고 전달되는 거지. 그럼 소리는 얼마나 빨라?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더라? 어이, 잠시만. 어디 있지? 이번에도 캡틴 리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그게 좋겠어. 캡틴 리 궁금해요. 소리는 얼마나 빠른지 궁금해요. 그래요. 소리도 빠르기, 속력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선 말이죠. 소리는 슝! 1초에 자그마치
340m를 갈 수 있습니다. 소리는요, 공기 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에서도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철에서는 소리가 1초에 5,000m를 달릴 수 있다는 거. 어우, 그만큼 빠르다 이거죠. 빛보다는 느려도 소리도 무척 빠르네요. 혹시 소리도 빛처럼 반사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소리는 삥용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즉 반사가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가구가 아무것도 없는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이야 하고 소리를 내면 왕왕왕 이렇게 소리가 마구 울리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매끄러운 벽에 소리가 갔다가 반사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목욕탕에서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야호 그러면 야오야오야오 이렇게 들리죠? 자, 그것은 소리가 반사되어서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소리는 흡수도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펑펑 오는 날에 갑자기 주변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느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눈이 소리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죠. 눈이라든가 스펀지라든가 면과 같은 이 헝겊 이렇게 부드러운 물체가 소리를 잘 흡수한답니다. 그리고요, 소리는 이렇게 높낮이도 있답니다. 자, 이것은 소리의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낮게 또는 높게 들리는 건데요. 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가 되고요. 진동수가 적을수록 낮은 소리가 된답니다. 자, 소리의 높낮이는 헤르츠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나타낸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사람은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필요한 건 뭐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 파도 소리요. 딩동댕! 맞습니다. 이 소리는 철썩 파도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높은 소리는요, 철썩 자주 치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고요. 낮은 소리는요, 가끔 와서 철썩 치고 가는 그 파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말이죠. 큰 소리가 있고요.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리의 진폭과 관련이 있는데요. 진폭이 크면 큰 소리, 그리고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것, 파도 치는 소리. 자, 여기 큰 소리는요, 높은 파도, 진폭이 높은 거, 큰 거. 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작은 소리는요, 진폭이 낮은, 진폭이 낮은, 즉 낮게 치는 파도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물체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그 물체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캡틴님, 잠깐만요. 그간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래야 우리 탐구 대원들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있지요. 탐구 그럼 알아보러 가도록. 잘 살펴보고 올게요. 빛과 소리를 열심히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탐구 토론.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물체를 보고 소리를 들을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눈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동공은 홍채 안쪽 중앙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길로 주위가 밝으면 작아지고 어두우면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요.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 부분에 있어요. 각막을 덮고 있는 눈물이 통과하는 빛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굴절시켜요. 눈의 가장 바깥 부분이라서 여러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한 조직으로 탄력성이 있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요.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있는 투명하고 젤리 같은 조직이에요. 동그란 눈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힐 수 있게 해줘요. 망막은 얇고 투명한 막으로 눈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어요. 홍채는 수정체 앞에 있는 고리 모양의 막으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망막에 비치는 빛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요. 그동안 그냥 쉽게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우리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였군요. 안경의 원리는 MC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근시라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안경을 벗고 본 워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흐릿해 보이거든요. 근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 생기는데 이럴 때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씁니다. 한편 수정체가 얇아지면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볼록렌즈를 이용한 원시 안경을 쓰죠. 다음으로 귀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귀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까요? 고막은 소리에서 발생한 진동을 귓속 뼈로 전달해요. 귓속 뼈는 고막 옆에 있는 뼈로 3개의 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여 달팽이관으로 전달해요. 달팽이관은 귓속뼈의 진동으로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흔들리고 청각세포가 반응해요. 청각세포는 소리의 흔들림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요. 귀는 소리를 듣는 것 말고도 다른 기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능인가요? 귀 안의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안뜰기관은 몸의 기울기를 느끼게 해줘요. 차를 탈 때 멀미가 나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느끼는 평형감각의 차이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소리를 듣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눈과 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덕분에 물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번 기회에 잠만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캡틴 리, 잠만경이 뭔데요? 잠만경이라는 것은 잠수하면서 볼 수 있는 안경,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과 함께 볼까요? 잠만경은요, 빛의 반사를 이용한 장치인데요. 자, 여기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온 빛이 이 거울입니다. 거울에서 한번 반사가 되고 쭉 왔다가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서 또 한 번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즉, 물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카타브라, 야! 이제 본격적으로 잠만경을 만들어 볼까요? 빠밤! 1단계, 교재 별지에 잠만경 도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잘라주세요. 빠밤! 2단계, 거울 종이를 도안에 있는 거울 붙이는 곳에 맞게 알맞게 잘라줍니다. 2장. 빠밤! 3단계, 테이프가 있죠?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거울 종이를 붙여줍니다. 빠밤! 4단계, 잠만경 모양으로 종이를 잘 접습니다. 접어. 짜잔! 어때요? 잠만경 완성! 다 만들었으니까 잠만경으로 책상 위에 있는 물체를 볼까요?
캡틴 리, 직업 탐구를 시작할 시각입니다. 오늘 새롭게 준비한 직업 탐구는요. 빛, 소리와 관련된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소개하세요. 조명 디자이너는 집이나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 기구의 모양을 디자인하고 빛을 연출해요. 안경사는 사람들의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여 도수에 맞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만들어 판매해요. 저는 불꽃놀이 아티스트인데요. 불꽃놀이를 할 때 폭죽의 양, 불꽃이 퍼지는 정도, 불꽃이 터지는 위치, 불꽃의 색깔 등을 디자인해요. 방사선사는 의사의 진료 활동을 도와 방사선 장비로 인체를 촬영하고 방사성 물질로 치료도 해요. 자, 이번엔 소리와 관련된 직업을 알아볼까요? 저는 폴리 아티스트인데요. 영화, 드라마 등의 효과음을 만들어요. 공룡 소리 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도 만들죠. 음악 치료사는 음악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치료해요. 음향 전문가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 무대 공연을 위한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해요. 음악 평론가는 음악 연주회, 음악 작품 등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론해요. 와우, 진짜 멋있는 직업들이 많군요. 우리 워프와 순호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불꽃놀이 아티스트요. 불꽃을 디자인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음악 치료사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아, 그랬군요.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와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소리를 탐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탐구 퀴즈 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오늘은 특별히 빛과 소리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은 7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햇빛은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워프가 빨랐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빛은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요. 빨간색의 빛보다 파장이 긴 빛을 이 빛이라고 하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자외선이라고 해요. 이 빛과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인데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보면 리모컨 앞쪽에 있는 작은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라피도 정답은요? 정답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것은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빛의 양을 조절하고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데요. 이것의 색깔에 따라 눈 색깔이 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는 길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순호가 빨랐는데요. 정답은요? 정답은 홍채입니다. 홍채 정답입니다. 현재 워프, 라피도, 순호가 동점으로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탐구 퀴즈왕이 될지 궁금합니다. 탐구 퀴즈쇼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17,000Hz 이상의 높은 음을 이용한 벨소리인 이 소리는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유명한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소리에 의해 조금씩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높은 음을 듣기 어려워져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까닭이죠.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워프, 이 문제를 맞히면 탐구 퀴즈왕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킴벨입니다.
김벨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침착하게 잘 푼 워프가 탐구 퀴즈왕이 되네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빛과 소리를 열심히 탐구하겠습니다. 탐구 퀴즈왕이 괜히 된 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도 열심히 탐구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캡틴님 도와주세요. 아니, 뭘 도와드려요? 뭐 어디 도망가요? 가로등 네온 사인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워요. 맞아요. 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웃집에 사는 매미는 원래 낮에 울고 밤에는 울지 않는데요. 지난 여름에 밤에 가로등 때문인지 밤에도 매미가 울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곤충들이 빛에 민감한데 밤을 밝히는 여러 빛 때문에 곤충들이 길을 잃거나 죽게 됐어요. 아하, 이를 어쩝니까? 이게 다 빛공해 때문 아닙니까? 빛 공해요? 그게 뭔데요? 하하, 빛공해, 말 그대로 빛이 공해가 돼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인공 조명이 너무 밝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여기저기 많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고통,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자, 야간에도 마치 낮처럼 밝은 상태. 이게 바로 빛공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이죠. 새로운 빛공해가 하나 생겼어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래요? 항상 우리 손에 들려 있고요. 침대맡에 잠자기 직전까지도 들고 있는 거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조명 요것만 좀 줄여도 우리가 잠을 아주 푹 잘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시라고요. 캡틴리, 아쉽지만 다음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오, 아쉬워. 벌써 시간이. 어떻게 벌써 마칠 시간.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여행이 있으니까 다음에는요. 생명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행을 준비하겠습니다. 탐구호 준비됐나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3, 2, 1, 발사.